이렇게 돼서 신경을 누르면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리 디스크예요. 그러면 허리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이 기술을 익히면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허리의 부드러운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허리 통증 및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에 살짝 무리가 갔는지 계속 아파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문제점과 보완 방법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구독자분이 스쿼트 영상을 분석해보고 허리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쉬운 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정면과 후면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PT를 하면서 회원분들이 틀어짐이나 비대칭을 회원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리려고 촬영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은 2D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3D보다 그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보면 이제 왼쪽 다리가 덜 벌어지는 것이 보이죠? 만약 선으로 표시되기 전에 맞추었다면 관찰력이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최고! 이렇게 한쪽 다리가 덜 벌어지게 되면 보상작용에 의해 몸이 틀어지거나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덜 벌어진 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허리에 통증이 더 발생하는지 물어보니 왼쪽이 더 불편하고 보행 시에도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대둔근, 중둔근, 이상근, 요방형근, 광배근, 대퇴근막 장근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직접 보고 그 원인을 찾아야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지만 여건상 혼자 해야 한다면 중둔근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정 방법은 잘 벌어지지 않는 쪽 중둔근의 근막 이완 후 운동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둔근은 엉덩이 측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쪽에 넓게 붙어 있습니다. 마사지볼이나 테니스공을 중둔근 부위에 대고 체중을 실어 압박을 하면서 조금씩 이동해보면 통증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근육이 너무 굳어있는 경우 오히려 통증이 없고 30초 정도 마사지를 해보면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통증이 없어도 중둔근을 전체적으로 근막 이완하면서 통증 부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5에서 10분 정도 통증 부위를 충분하게 근막 이완하여 풀었다면 이제 운동 차례입니다. 중둔근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약한 중둔근이 위쪽으로 오게 옆으로 누워서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주고 손으로 중둔근을 짚어 중둔근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줍니다. 최대한 높게 이렇게 20개 3세트 해주세요. 중둔근이 약한 쪽 다리로 플레이트에 올라갑니다. 손을 중둔근 위에 올려놓고 수축과 이완을 느끼면서 반대쪽 골반을 올려줍니다. 이때 몸은 기울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20개 3세트.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왼쪽 다리를 더 벌려주어 양쪽 다리의 벌려진 정도를 맞춰주면 통증 원인 한 가지가 제거될 것입니다. 측면에서 발견된 2번째 문제점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허리 커브가 무너진 자세입니다. 이것이 왜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되냐 하면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디스크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디스크는 이렇게 허리뼈 사이에 있는 아주 질긴 물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스크를 수평면으로 잘라보면 섬유륜이라는 아주 질긴 껍질에 수액이라는 젤 같은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백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빡 집중! 섬유륜의 두께를 보면
등 쪽하고 배 쪽하고 어느 부분이 더 두껍나요? 배 쪽이 등 쪽보다 훨씬 두꺼운데요? 맞아요.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 할 때 허리를 부드러운 커브 형태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허리를 부드러운 커브 형태로 만들어주면 척추뼈가 디스크의 등 쪽을 눌러서 이렇게 수액을 배 쪽 섬유륜 쪽으로 밀게 돼요. 이렇게. 아까 어느 쪽 섬유륜이 더 두껍다 그랬죠? 배 쪽이요. 배 쪽 섬유륜이 더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수액이 밀려와도 튼튼하게 버텨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이 커브가 무너지면 이렇게 척추뼈가 배 쪽 디스크를 누르게 되고 수액이 상대적으로 약한 등 쪽 섬유륜에 압력을 가해 섬유륜이 손상되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통증이 발생하죠. 좀 이상하게 저도 트리거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버딩크 이쉬군요. 버딩크 이쉬 스쿼트 했는데 허리에 통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트리거짐 회원분 중에서 종종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저는 담배에 비교해요. 담배를 핀다고 뭐 바로 폐암에 걸리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20, 30대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80대에 폐암이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벼운 무게로 단기간 반복하게 되면 섬유륜의 손상이 별로 없어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디스크가 약한 분들은 바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가벼운 무게라도 이러한 동작이 수개월에서 수년 반복되면 섬유륜이 조금씩 손상되어 앞에서 말한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생겨요. 이게 일종의 경고인데 이럴 때 자세 교정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허리 커브가 무너지는 스쿼트나 데드를 반복하거나 한 번이라도 아주 무거운 무게를 하게 되면 섬유륜이 완전히 터지면서 수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신경을 누르면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리 디스크예요. 그러면 허리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방사통이 오게 돼요. 그러면 깊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허리에 부드러운 커브 유지해야 해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교정 방법입니다. 허리의 부드러운 커브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려면 바닥에 엎드려 랩풀다운 하듯이 등 근육을 조여 발을 등에 붙이고 다리를 외전시켜 엉덩이 근육을 조이면서 허벅지가 땅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최대한 가슴을 최대한 들고 10초 유지해보면 허리 쪽에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느낌이 바로 허리의 기립근을 수축시켜 허리의 커브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고 10초 휴식 이렇게 5번 해주세요. 다음은 버드독입니다. 앞에서 익힌 방법으로 허리에 힘을 주어 부드러운 커브를 만들고 척추가 막대기로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척추를 바르게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옆으로 빼서 뒤로 뻗어줍니다. 이렇게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허리 부상 없이 데드와 스쿼트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양쪽 다리가 잘 되면 반대쪽 팔도 함께 움직이면서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팔과 다리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도 연습해 주세요. 이 기술을 익히면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허리의 부드러운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허리 통증 및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안되는 운동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